네, 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유산균의 종류도 너무 많고 또 나한테는 어떤 유산균이 맞는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유산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요즘 유산균과 관련된 영양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좋길래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체내 장기가 어디입니까? 네, 장이죠, 장. 유산균이 이제 건강의 키워드로 대도되는 이유는 이 바로 장 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한 80%를 차지할 만큼 건강과 직결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좋은 영양소는 잘 흡수하고 또 독소는 배출이 잘 되고 뇌로 건강한 신호도 이제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장내의 균을 총칭해서 이제 장내 세균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안에는 좋은 일을 하는 유익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 즉 산을 생성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유해균 같은 경우 근래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뚱보균이라고 하는 이제 퍼미큐테스 균과 같은 것들이 이제 유해균인데요. 이런 유해균이 많이 쌓이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면역력을 지켜서 만성 염증이나 질병 등을 예방하려면 체내 장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유익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산균은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상태, 즉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신호들이 그럼 나타날까요? 장의 건강은 면역력하고 관련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 여러 곳에서 이제 불편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은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병 전의 신호들을 예의주시하시면 장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피로, 또 수면장애, 또 두통, 탈모, 또 흰머리가 나는 거, 비듬, 여드름, 이유 없이 생기는 또 피부 트러블, 안구 건조, 또 잘 부러지는 손톱,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만성 변비 또는 만성 설사와 같은 장의 어떤 트러블, 골다공증 또는 잦은 감기, 또는 우울증, 호흡곤란, 또 땀이 차는 손과 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대수인가 싶기도 하고 몸에 가벼운 불편함,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지 않나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어느덧 이제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만성 염증이 질병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암, 폐렴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질병으로 이제 나타나야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연구하다 보니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장내 여러 환경이 건강해지면 이 만성 염증도 개선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산균이 장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해준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이제 유산균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균 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럼 유산균이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일까요? 아니죠. 정확한 유산균의 명칭은 산을 만든다 그래서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입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정의로는 유효한 수준을 투여하였을 때 사람, 즉 숙주의 건강검진을 가져오는 살아있는 미생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포함해서 체내 유익한 유익균 전체를 말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 중에서 좋은 유산균, 즉 유익균을 모으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몸에 있지는 않지만 체내에 들어왔을 때 유익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을 더 추가해서 영양제 형태로 받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큰 의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도 있고 유산을 만들지 않는 다양한 유익균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유산균은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 스트랩토코쿠스 등이 있고요. 유익한 비유산균에는 바실루스균과 사카로마이세스 등 효모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뭔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이제 경험하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제형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내에 가장 많이 있는 유익균과 도움이 되는, 그러나 체내에 없는 균들을 이렇게 넣어서 만든 유익균의 집합 형태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입니다. 먹이. 즉 좋은 균이 잘 자라려면 좋은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심바이오틱스란 말이 또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유산균과 그 먹이가 함께 있는 제형입니다. 함께 있으니 장내에서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소화 과정을 거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빠른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장의 기능이나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과 약국 판매 유산균의 차이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병원에 처방하는 거는 어떤 질병에 포커스를 둔 그런 유산균들이 있을 것이고, 약국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올리는 그런 유산균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유산균이고요. 병원에서 유산균을 처방하는데 집에 있는 걸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 있는 것도 드셔보시고 본인이 어떤 효과를 보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특정한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 건강을 그냥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유산균을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쏙닥터 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